자, 입출력 스트림 두 번째 강의. 필터 스트림이라는 그 클래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객체 혹은 클래스예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 파이프 중간에 그 요즘 정수 필터 많이 끼우죠. 마찬가지로 그 입출력 스트림, 그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듯이 혹은 파이프에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데이터를 읽어오고 또 출력하고 그런 개념의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한 바이트씩 읽어올 수도 있고 한 바이트씩 출력할 수도 있고 이게 마치 한 바이트씩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가는 스트림이다. 그런 개념인데 그 스트림에 또 필터를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스트림 객체에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입력이 수돗물이지. 또 물이 흘러나가는 그 스트림이 하수구죠. 그래서 수돗물이 졸졸졸 흘러 들어오고 또는 하수관으로 물이 졸졸졸 흘러나가듯이 입력 스트림, 인풋 스트림 객체들이 있고 아웃풋 스트림 객체들이 있는데 그 스트림에 필터를 끼울 수 있어요. 그걸 필터 스트림이라고 해요. 그러면 필터 스트림은 말 그대로 필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를 뭔가 필터링한다, 수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어떤 수정? 암호화. 예를 들어서 그냥 출력 스트림에 출력을 하면 데이터 원본이 그대로 출력이 되지. 그런데 출력 스트림에 암호화 필터를 끼우고 출력을 하면 데이터 원본이 그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암호화돼서 출력이 돼요. 또 반대로 입력 스트림에도 암호화 필터를 끼울 수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얘는 거꾸로예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중간에 입력 스트림이 아니라 암호화 필터 스트림이 암호를 복원하죠. 이렇게 기존의 인풋 스트림, 기존의 아웃풋 스트림 그대로 이용하면서 암호화를 하겠다. 그러면 사이퍼 아웃풋 스트림을 끼워서 출력하면 되고 또 암호화된 데이터를 읽겠다. 그러면 사이퍼 인풋 스트림 필터를 끼워서 읽어드리면 돼요. 또 압축 필터. 사실 압축 필터를 더 많이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 출력 스트림에 압축 필터 스트림을 끼워서 출력을 하면 데이터 원본이 그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 필터에 의해서 압축이 되어서 압축된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또 반대로 입력 스트림에 압축 필터를 끼우면 압축된 데이터가 읽어오면서 압축을 풀어요. 그러니까 암호화도 그렇고 압축도 그렇고 아웃풋하면서 필터링 하는 건 암호화를 해서 출력하고 압축을 해서 출력을 하고 반대로 인풋은 압축을 풀고 암호화를 풀어요. 인풋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메모리에는 데이터 원본이 있는 거야. 원본이 있고 출력을 하면서 압축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고 다시 읽어드리면 암호화도 풀리고 압축도 풀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그냥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을 하면
데이터 원본 그대로 파일에 저장되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와 사이퍼 아웃풋 스트림 필터, 얘가 필터예요. 그리고 실제 아웃풋을 하는 애는 얘지. 오른쪽 끝에 있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정말 실제로 출력을 하는 애고, 사이퍼 아웃풋 스트림은 필터죠, 필터. 그래서 얘가 암호화를 해서 출력. 또 Gzip 아웃풋 스트림은 Gzip 압축을 해서 출력. 또 필터를 여러 개 연결할 수도 있어. 여기 맨 마지막 사이퍼 아웃풋 스트림, Gzip 아웃풋 스트림, 마지막으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러면 암호화된 것이 압축도 되고 그리고 출력되는 거죠. 이 필터 두 개 순서 바꿔도 되고. 어떤 것 같아요? 그 필터 두 개 순서 바꿔도 되는데 압축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암호화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 그림은 암호화를 먼저 했는데 압축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은 왜 압축을 먼저 하는 게 낫냐면 아무래도 데이터 원본이 텍스트 파일이나 그런 거면은 압축률이 좋아요. 데이터 원본이 압축률이 좋아. 그런데 암호화된 건 좀 이렇게 데이터가 꽈져 있기 때문에 압축률이 아마 데이터 원본보다 암호화된 게 압축률이 나쁠 것 같아. 왜냐면 데이터 원본은 순수한 데이터 원본인데 암호화를 할 때 암호화 키를 같이 섞어요. 그럼 암호화 키가 섞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랜덤해져. 데이터가 랜덤해질수록 압축률이 나빠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 만들 때 그냥 무심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실제 구현한다면 압축 필터를 먼저 앞에, 그래서 압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암호화하고 그럴 것 같아. 그래야 훨씬 그 압축률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필터를 끼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필터 개념의 장점은 뭐냐면 아웃풋 스트림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실습해 봤듯이 그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다운로드는 인풋 스트림이지. 그러니까 아웃풋 스트림이 파일에만 아웃풋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으로도 아웃풋하는 통신 아웃풋 스트림도 있고 또 뭐 다른 프로세스에 출력하는 뭐 파이프 아웃풋 스트림도 있고 아웃풋 스트림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필터니까 어떤 아웃풋 스트림이든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네트워크로 파일에 저장할 때만 압축을 하고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통신할 때야말로 암호화해서 통신해야지. 또 네트워크 통신할 때도 요즘은 CPU 속도보다 네트워크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통신할 때도 압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빨라요. 왜냐하면 압축을 해서 보내고 그럼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어야지. 그러면 CPU가 압축을 하고 CPU가 압축을 풀고 이건 CPU가 하는 일인데 CPU가 하는 일은 CPU가 굉장히 빨라요. 10의 마이너스 9승초 단위로 CPU가 일을 해요. 그런데 통신 속도는 밀리초 단위로 통신을 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통신 속도하고 CPU 계산 속도하고 100만 배 차이야. CPU가 약간의 일을 더해서, 즉 압축, 데이터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만 있다면 훨씬 통신이 빨라지죠. 비유를 하자면 내가 일하던 그런 책이나 짐들을 가지고 옆방으로 간다. 그러면 그 펼쳐놓은 거 그대로 들고 가서 그대로 펼치는 게 제일 빠르지. 그런데 저 멀리 부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차곡차곡 다시 접어서 싸야지. 자, 통신이 그만큼 느려요. 그래서 차곡차곡 압축해서 가는 게 훨씬 유리해. 그래서 통신할 때도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는 자동으로 서로, 그러니까 사용자는 못 느끼지만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가 스스로 압축하고 압축 풀고 하면서 통신을 해요. 웹서버, 웹브라우저가. 이 Gzip 압축을 해요. 그리고 요즘 통신할 때 암호화하는 것도 알죠. 이런 필터 개념이에요. 자바뿐만이 아니라 C로 구현될 때도 이런 필터 개념이에요. 자, 입력도 마찬가지고 인풋 사이퍼 인풋 스트림 필터, Gzip 인풋 스트림 필터. 그 다음에 필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필터가 버퍼링 필터예요. 버퍼링 스트림, 버퍼 스트림. 그래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오는 중간에 데이터를 버퍼링한다.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출력하는 중간에서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게 버퍼링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능에 있어서 버퍼링이 필요한 이유. 버퍼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코딩, 여러분 코딩 테스트 할 때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 성능 검사하는 코딩 테스트 문제 구현할 때 입출력 속도도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CPU보다도 입출력이 훨씬 느리기 때문에 CPU 계산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잘 짰는데 입출력하는 부분을 대충 짜면은 시간초가 날 수 있어요. 입출력 대충 구현하면. 자, 그런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스크립트 언어는 자, 코딩 테스트 할 때 아까 말했듯이 CPU 속도보다 입출력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버퍼링이 중요한데 버퍼링 안 하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했어도 입출력 때문에 성능 테스트 코드 문제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런 스크립트 언어는 버퍼링을 안 하고 입출력하는 구현을 아예 못해.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버퍼링을 해요. 버퍼링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 스크립트 언어가 아니고 자바, C++C 같은 이런 게 좀 더 본격적인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언어죠. 이런 언어는 버퍼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구현이 가능해요. 드물지만 어떤 경우는 버퍼링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어. 그런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버퍼링을 안 하는 구현 자체를 아예 못 해요. 초보자용 언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자바, C++C는 초보자용 언어가 아니라서 버퍼링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버퍼링을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테 문제 풀 때 데이터 입출력이 많다면 버퍼링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구현해야지, 안 하면 이 입출력 때문에 성능 검사 코테 문제 통과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입출력이 느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는 버퍼링을 꼭 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버퍼링을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하면 돼요. 코테 문제 풀 때. 자, 그 정도로 성능에 있어서 버퍼링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필터 스트림이 바로 버퍼링 스트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보자용 언어인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버퍼링을 해요. 버퍼링을 안 하는 구현을 못해, 오히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면. 자, 비유를 들을게요. 그 사장이 예를 들어서 회사 갔더니 사장이 나한테 막 음료수 사오라는 심부름을 자주 시켜요. 그래서 편의점, 회사 앞에 편의점까지 나가서 사와야 돼. 귀찮아. 그런데 다행히 사장이 언제나 똑같은 음료수만 마셔. 그러면 매번 심부름 시킬 때마다 매번 편의점까지 귀찮게 가느니 한 번 편의점 갈 때 좀 여러 개 사와서 회사마다 커피나 이렇게 차도 끓일 수 있는 장치, 커피 타 마시는 그런 휴게실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탕비실이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작은 냉장고도 있고, 거기다 음료수도 넣어놓고, 옆에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정수기도 있고. 자, 그 냉장고에다가 한 번에 가서 여러 개 사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사장이 심부름 시킬 때마다 멀리 회사 앞에 편의점까지 가느니, 그냥 탕비실 냉장고에다가 쟁여두고 심부름 시킬 때마다 냉장고에서 하나씩 꺼내주면 되지. 그러면 냉장고에 사서 쟁여둔 것이 떨어졌을 때만 편의점 가서 또 여러 개 사다가 또 쟁여놓고. 자, 이 탕비실 냉장고 역할이 바로 버퍼예요. 이렇게 버퍼를 활용하는 입출력을 버퍼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냥 IT 개발에 대해서, IT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버퍼링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동영상, 그런 게 있죠. 동영상 플레이가 끊길 때, 그런 걸 여러분 버퍼링이라고 표현하지, 그 컴맹의 표현이야. 여러분이 버퍼링이라고 표현하는 그 동영상 끊김은 왜 벌어지냐면, 아까 말했듯이 통신이 느려서 통신도 가급적 한 번에 많이 받아다가 버퍼에다 쌓아놓고 조금씩 플레이 속도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요, 동영상을. 그런데 버퍼가 딱 비었는데도 통신이 느려서 도착을 안 하네? 그러면 동영상이 끊기는 거지. 버퍼가 다 비일 정도로 비었는데도 데이터가 안 올 정도로 갑자기 통신이 느려졌다. 그때 끊기는 거야. 그런데 버퍼가 아예 없으면, 버퍼링을 안 하면, 그럼 더 자주 끊기지.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탕비실에 음료수를 사다 놨어. 근데 탕비실 냉장고에 음료수를 사다 놓고 하나씩 꺼내줬는데, 봤더니 떨어졌어. 그래서 편의점 갔더니 편의점에도 떨어졌대. 그러면 사장한테 못 갖다 주는 거지. 편의점에 음료수 다 떨어졌는데요. 그게 여러분이 버퍼링이라고 표현하는 그 현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탕비실 냉장고에다 쟁여두지도 않았어. 그러면 편의점 음료수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장한테, 왜냐하면 탕비실에 쟁여둔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끊기죠. 근데 탕비실 냉장고에다가 쟁여놨으면 혹시 편의점 음료수가 떨어졌어도 나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혹은 또 비유를 하자면 요즘 강릉에 수돗물 부족하다고 난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이 물 받아놔요. 물 받아놓는데. 왜냐하면 물이 끊기는 시간이 있대. 그래서 물이 끊기는 시간에 세수하고 하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욕조 같은데 물을 받아놓는데. 그게 버퍼야. 그래서 버퍼에다 안 받아놓으면
물 끊기면 바로 물을 못 쓰는 거지. 자, 이렇게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20년 전에 통신 속도가 초 정도 했었고, 일단 20년이 뭐. (30년) 35년 전, 맞아, 그때도 그랬어요. 통신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초였고, CPU 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됐어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근데 지금은 여전히 통신 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초예요. 여전히 통신 속도는 별로 안 빨라졌어요. 빨라져도 약간 빨라졌어요. 그런데 CPU 속도는 10의 마이너스 9승초죠. 1000배 정도 빨라졌어요. CPU는 여러분과 10년 전에 집에서 사용하던 그런 등급의 CPU 지금 사용하려면 너무 느리고 답답해서 사용 못해요. 10년 전 여러분이 썼던 그 컴퓨터 CPU 속도가 요즘 여러분이 사용하는 CPU 속도에 비했을 때 한 두세 배 느려요. 두세 배면 굉장히 답답해. 부팅 속도가 2배, 3배 느리다고 생각해봐요. 컴퓨터 켰는데 딱 뜨는 속도가. 너무너무 답답하지. 근데 그 옛날에 뭐 35년 전에는 한 1000배 정도 느렸어요. 그래서 CPU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는데 통신 속도는 별로 안 빨라졌어요.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뭐 많아야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안 빨라졌어요. 인터넷 속도는. 그래서 점점 더 버퍼링이 점점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속도에 비해서 통신 속도가 컴퓨터는 정말 빨라졌는데 통신 속도는 별로 안 빨라졌으니까. 그리고 CPU도 빨라지고 메모리 용량도 굉장히 넉넉해졌지. 요즘은 여러분 PC에 램이 뭐 8기가, 16기가 이렇잖아. 그런데 10년 전쯤에는 한 1기가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1기가, 2기가. 그래서 램 용량은 8배, 16배 늘었어. 1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버퍼 데이터를 저장해 쟁여둘 탕비실 냉장고 역할을 할 메모리에다가 쟁여놓거든, 데이터를. 그 버퍼 용량도 이제는 메모리가 넉넉하지. 그래서 버퍼링이 뭐냐? 그 탕비실 냉장고를 활용해서, 즉 버퍼를 활용해서 저 먼 편의점까지 가는 횟수를 줄이는 기법, 즉 메모리를 버퍼로 활용해서 느린 입출력 장치로부터 입력 출력하는 횟수를 줄이는 기법이 버퍼링이에요. 편의점 가는 횟수를 줄이는 기법, 즉 느린 입력 출력 장치로부터 입력하는 횟수, 출력하는 횟수를 줄이는 기법. 어떻게 줄이냐? 한꺼번에 몽땅 읽어다가 버퍼에 쟁여놓고 필요한 만큼 하나씩 꺼낸다. 이게 입력 버퍼링이고, 입력 버퍼.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읽어오지 않고 어차피 저 멀리 편의점까지 갔으니까 그냥 충분히 많이 몽땅 읽어서 버퍼에다가 일단 넣고 달라는 만큼만 떼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읽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저 먼 파일까지 또 가서 파일에서 읽을 필요 없이 그 버퍼에 넣어둔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바로 리턴할 수 있지. 그래서 파일까지 가서 읽어오는 횟수를, 입력을 받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죠. 이게 입력 버퍼. 출력 버퍼는 반대로 뭐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장이 자꾸 이거 버리고 오래. 그래서 저기 쓰레기통 저 멀리 쓰레기장까지 가서 버려야 돼. 근데 가기 귀찮아, 멀어. 그러면
탕비실에 뭐 이만한 박스에다가 일단 대충 박아 넣었다가 박스가 꽉 차면 한 번씩 그 박스를 들고 가서 버리고 오면 되잖아. 그럼 멀리 쓰레기장까지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지. 재활용 쓰레기 바로바로 안 버리고 모아뒀다가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버리잖아. 그 재활용품 모아놓는 그 박스가 바로 출력 버퍼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쓰라는 파일에 가서 쓰고 와라라는 명령을 받을 때 저 멀리 파일까지 가려면 파일은 느려요. 그 느린 파일까지 더 멀리 가지 말고 그냥 메모리에 버퍼에 출력 버퍼에 일단 쟁여둬. 그러다가 출력 버퍼가 꽉 찼어. 그러면 한 번씩 출력 버퍼를 들고 가서 파일에 가서 다 출력을 하고 오면 되지. 그러면 저 재활용 쓰레기장까지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마다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편하지. 그게 출력 버퍼예요. 그런데 입력 버퍼와 달리 출력 버퍼는 조심할 게 있는데 플래시라고 부르는 거 앱을 종료하기 전에 출력 버퍼에 남은 내용을 꼭 출력하고 종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갑자기 출력 버퍼에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앱을 종료해 버리면 출력 버퍼에 남아 있는 내용은 파일에 안 쓰여지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워드 작업하다가 저장 안 하고 그냥 컴퓨터를 그냥 딱딱 꺼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마지막 따다다 쳤던 거 날아가잖아. 마지막 딱딱 쳤던 건 메모리에만 있지 아직 저장 안 했으니까. 버퍼는 메모리야. 버퍼에 남아있는 내용은 아직 파일에 안 써진 거예요. 그걸 쓰고 종료해야지. 출력 버퍼 다 출력 안 하고 앱을 그냥 확 종료해버리면 그냥 열심히 워드 작업하다가 저장 안 하고 컴퓨터를 땅 꺼버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플러시를 해야 되는데 이 플러시라는 메소드가 출력 스트림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출력 스트림은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플러시도 호출이 돼요.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출력 스트림도 있어요. 특히 네트워크 통신. 파일에 출력할 때는 클로즈만 하면 돼. 그러면 플러시가 자동으로 돼. 그런데 네트워크 통신할 때는 안 그래. 네트워크 통신할 때는 플러시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가는 수가 있어요. 메모리 버퍼에만 남아있고 실제 통신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할 때 출력 버퍼 플러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 배경 지식은 그렇고, 자,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이 이제는 되나? 이제는 되네. 응? 또 안 되네. 어, 여러분도 안 돼요? LMS 로그인? 이제 됐다. 자, 745번. 그리고 추석은 745번이고
뭐 30분이나 됐으니까 칠판에 안 적어도 되겠지. 뭐 말 나온 김에 이 IT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 버퍼링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성능에 굉장히 중요해. 버퍼링. 그 요점이 뭐냐면 느린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고 할 때 그 성능 개선 기법이 버퍼링이죠. 왜냐하면 조금씩 여러 번 가져오면, 그 말은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집 앞 편의점도 아니고 저 대형 마트는 차 타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대형 마트는 차 타고 가야 되고 머니까, 근데 주차장에서 또 내가 뭐 물건 살 때까지 또 한참 걸어 올라가야지. 그런데 대형마트 가는 김에 필요한 거 몽땅 사와야지. 뭐 대형마트 가서 다 음료수 하나 사오고 이런 사람 없죠. 그 먼 대형마트까지 차 타고 가서 음료수 하나 사오고, 뭐 엄마가 심부름 시킨 뭐 두부 한 모 사오고 이런 짓 안 하잖아. 머니까. 맞아. 장치가 느리면 느릴수록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고 할 때 한 번에 몽땅 가져오고 한 번에 몽땅 보내고 해야지, 조금씩 가져오고 조금씩 보내고 하면은 그 느린 장치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럼 더 느리지. 그래서 느린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보내고 할 때 이 성능 개선 기법으로 버퍼링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버퍼링, 이런 개념은 지금 설명한 버퍼링인데 용어가 여러 가지예요. 입력 출력 분야에서는 버퍼링이라고 해요. 그냥 입력한다, 출력한다, 더군다나 특히 통신. 입력 출력 분야,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지금 얘기한 버퍼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디스크 HDD 혹은 SDD 데이터를 램으로 읽어올 때, 자, 하드디스크 또는 SSD가 아니라 SSD지. SSD가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빨라졌지만 SSD가 그래도 램보다는 느리잖아. 그리고 하드디스크야말로 램보다 어마어마하게 느리지.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램으로 읽어올 때는 버퍼링이라고도 하고, 버퍼 혹은 캐시라고도 해요. 디스크 캐시. 심지어 또 이것도 있어요. 램도 디스크에 비하면 빠르지만 램이 디스크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지만 램도 CPU에 비해서는 느려요. 컴퓨터 내에서 가장 빠른 장치가 CPU죠. 그래서 특히 하드디스크도 CPU에 비해서 100만 배 느려요. 근데 SSD는 100만 배까지는 아니고 한 10,000배? 하드디스크보다 SSD가 100배 이상 빠르니까. SSD가 CPU보다는 한 10,000배, 몇천 배나 10,000배 정도 느릴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100만 배 느리고. 램은 CPU보다 한 몇십 배 느려요. CPU가 램보다 몇십 배 빨라. 그래서 몇십 배 느린 램 데이터를 CPU로 읽어올 때도 버퍼링을 하는 게 유리하지. 그래서 CPU 내에 하드웨어 잘하는 학생은 들어봤을 거예요. L2 캐시 이런 말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야. CPU 속도를 판가름할 때 CPU 속도를 좌우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CPU 속도를 얘기하는
CPU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 CPU 클락 스피드. 이게 CPU의 기준 속도가, 기준 속도라는 건 내가 아까 CPU는 10의 구승초로 일한다고 그랬죠? 10의 구승초, 이게 그 클락 스피드를 얘기하는데, 클락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 뭐 5GHz 뭐 이러잖아, 요즘. 몇 기가헤르츠. 그 다음에 L1, L2, L3 그 캐시 용량. 이게 버퍼링을 하는, 램과 CPU 사이에서 버퍼링을 하는 그 캐시. 이 버퍼, 캐시 비슷한 말이야. 버퍼하고 캐시. 그래서 캐시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 느린 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가져오는 작업이 훨씬 효율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CPU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이런 L1, L2, L3 캐시 용량이 CPU에서 적으면 CPU 클락 스피드는 그대로라고 해도 그 실행할 기계 코드가 메모리에 있는데, 데이터도 메모리에 있는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또는 기계 코드가 CPU로 천천히 오면 CPU가 그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일할 데이터도 메모리에 있고 또 일을 해야 될 기계 코드도 메모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CPU 속도를 따질 때는 CPU, 하나 더 있구나. 참. 코어 개수. 여러분이 CPU 속도, CPU 스펙, CPU가 이게 어느 등급의 CPU인지 CPU 스펙을 읽을 때 코어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각 코어의 클락 스피드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L1, L2, L3 캐시 용량이 얼마인지, 이 세 개가 그 CPU의 그 성능을 성능이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코어 개수는 속도가 아니지, 성능이지. CPU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가 이거 세 개예요. 즉, CPU하고 램 사이에도 이 버퍼링. 왜냐하면 램이 CPU보다 느리니까. 3번의 데이터를 많이 가져다가 이 L1, L2, L3 캐시에다가 쟁여두고 CPU가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버퍼링이 중요하다. 자, 예제. 자, 예제는 이건 파일 복사,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한 바이트씩 읽어서 한 바이트씩 출력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파일의 끝까지. 이러면 이제 복사가 되죠. 여기 out점 close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 이 out점 close를 빼먹으면 마지막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고 잘리는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코드, 위 코드는 느려. 왜냐하면 파일의 크기가 100만 바이트다. 그러면 100만 번 읽고 써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정확히 100만이 아니냐면 컴퓨터에서 100만, 이게 메가,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K는 대충 1000이지만 정확히 1000이 아니고 1024예요. 그리고 메가는 1024 곱하기 1024는 요거.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진수라서 그래. 이진수로 1000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2의 10승, 1024예요. 2의 10승이 1024. 그리고 이건 2의 20승이 메가예요. 2의 20승이 메가고, 이건 100만, 104만 8천 얼마. 기가도 그래요. 기가나 테라도. 아무튼 상식적으로 컴퓨터에서 K 메가 기가는 정확히 1100만 10억이 아니라 2의 몇 승이라는 거. 2의 10승
이거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K는 2의 10승이고 외우기 쉬워요. 메가는 2의 20승이고 기가는 2의 30승이고 테라는 2의 40승이야. 10승, 20승, 30승, 40승이에요. 2의 10승이 1024. 이 정도는 개발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숫자들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바이트씩 읽어서 한 바이트씩 쓰는 건 너무 느리지? 그럼 버퍼링을 하면 돼요. 자, 버퍼링을 하는 방법. 파일 인풋 스트림, 그걸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 이렇게 둘러싸면 돼요. 마찬가지로 파일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러면 나머지 코드는 똑같아. 나머지 코드는 똑같지만 이때는 버퍼링을 하면서 읽고 쓰고 해요. 즉 여기서 한 바이트씩 읽어오라고 시켰지만은 실제로 디스크에 가서 파일에 가서 한 바이트 읽어오는 게 아니라 잔뜩 읽어와서 버퍼에다 쟁여두고 한 바이트씩 리턴해 준다는 얘기죠.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부적으로 버퍼링이 돼요.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1메가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버퍼의 크기가 1024바이트라고 하면 1024바이트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1메가 나누기 1024니까 1024번만 읽는 거죠. 자, 버퍼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성능 차이. 그 편의점에 100만 번 다녀오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편의점에 1000번 다녀와라. 뭐 회사 한 10년 다니면 1000번 이상 갈 수 있지. 근데 100만 번은 말이 안 되는 숫자지. 100만 번 대 1000번. 예를 들어 돈으로 얘기해봐도 100만 원. 큰 돈이잖아. 1000원. 뭐야 그거. 비교가 안 되죠. 100만 원하고 1000원. 100만 번, 1000번. 자, 100만 원, 1000원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이가 너무 크지. 100만 원 줄게 일해라. 일할 만하지만 1000원 줄게 일해라. 안 하지. 버퍼링의 차이가 그만큼 커요. 그런데 버퍼의 크기가 겨우 1024일 때도 이 정도 차이야. 그런데 1024보다 커. 그리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여기 이 아웃 객체가 결국은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예요. 메모리 구조가 이래. 지금 요 코드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이렇게 만들면 이런 메모리 구조예요. 그래서 out.close 메소드를 호출하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객체의 close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뒤에 있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필터가 중간에 있는 얘네들이 필터 스트림이죠. 필터 스트림이 실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한테 일을 시켜요. 그래서 클로즈 메소드도 뒤에 있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클로즈 메소드를 시켜.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클로즈 메소드가 호출되면은 자동 플러시도 돼요. 먼저 플러시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클로즈 메소드도 호출해줘요.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이렇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클로즈 메소드만 호출하면 된다. 플러시까지 호출 안 해도 된다. 자, 나머지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뭐 소스 코드 읽고 그림 보고 실행해 보고 하면 될 거예요.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나머지는 없어. 자, 소스 코드 나머지 뭐 분석해 보고 실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잘 이해되면 연습 문제도 구현해보고. 자, 그렇게 일단 10분 쉬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합시다. 일단 10분 쉽시다. 자, 간단히 살펴봅시다. 여기 밑에 이 코드는 뭐 변화가 없죠. 이 앞부분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에서 읽어서 아웃풋 스트림의 출력을 읽은 그대로 아웃풋 스트림에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이 그냥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이렇게 필터를 끼운 gzip 아웃풋 스트림으로 아웃풋 스트림 필터를 결합한 이런 출력 객체에다가 출력을 하니까 결국은 압축돼서 출력되죠. 그리고 이게 다양성의 장점. 이 부분 코드는 그대로라는 거죠. 앞에 파일 카피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객체 생성하는 부분만 다르지, 이 부분은 동일하죠. 이게 다양성의 장점이죠. 어떤 식으로 객체를 조립해서 만들었든 어쨌든 인풋 스트림이니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객체들은 사용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버퍼링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버퍼링을 하는 게 바람직. 자, 이것도 역시 인풋 스트림에서 읽을 때 버퍼링 하면서 읽고, 읽은 내용 그대로 출력 스트림에 출력을 하는데 압축을 하고 버퍼링을 하면서 출력을 하죠. 이 필터 순서를 바꿀 수 있는데, 필터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버퍼링을 하면서 버퍼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압축하고 파일에 써도 돼요. 이거 순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어떤 순서가 더 좋을까? 버퍼링을 압축하기 전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앞으로 오고 gzip 아웃풋 스트림이 뒤로 가면, 그러고 보니까 앞에 오타가 있었네. 아, 맞구나. gzip.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는 지금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된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거고, 순서를 바꾸면 원본 데이터를 버퍼링 하면서 파일에 쓰기 직전에 압축하는 거죠. 뭐가 더 좋을까? 큰 차이는 아니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소한 차이라도. 자, 원본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게 좋을까? 압축된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게 좋을까? 압축된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게 좋겠죠. 압축하면 데이터 용량이 작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봐요. 매번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기가 귀찮아. 그래서 저 옆에 그 탕비실에다가 박스 하나 두고 버릴 재활용 종이들을 그 박스에다가 그냥 대충 던져 넣었다가 박스가 꽉 차면 한 번씩 들고 나가서 재활용 버리는 곳에 가서 종이 담는 곳에다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박스에다 넣어놓을 때 압축해서 넣어놓은 다음에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 박스에다가는 대충 넣고 재활용 그 버리는 곳까지 들고 가서 거기서 압축해가지고 버리는 게 좋을까? 기왕 압축할 거라면 미리 압축해서 버퍼에다 넣는 게 좋겠죠? 그럼 버퍼에 좀 더 많이 들어가잖아. 어차피 압축할 거라면. 버퍼에 넣기 전에 압축하면 버퍼에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재활용장까지 덜 가도 되죠. 자, 그래서 사소한 차이긴 해. 큰 차이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필터를 여러 개 결합할 때 이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 제일 오른쪽에, 그러니까 필터들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 더 좋아요. 가장 오른쪽은 필터가 아니지. 실제 파일, 뭐 아니면 뭐 통신 이런 정말로 가서 출력하고 입력하는 객체가 제일 오른쪽이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필터인데 필터들 중에서 버퍼링하는 버퍼드 필터가 필터들 중에서 제일 오른쪽 에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큰 차이는 아니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좋다. 즉 버퍼 스트림이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인 것이 바람직하다. 오른쪽 끝은 필터가 아니니까. 그건 실제 입력, 실제 출력 객체고 바로 다음이 버퍼. 읽을 때도 이건 압축 파일에서 읽으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파일 인풋 스트림, 그래서 압축 파일을 내용을 읽고 그 다음이 버퍼링이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고 마지막으로 압축을 풀고 이런 순서가 바람직해요. 그러면 압축 파일에서 압축을 풀면서 읽고 읽은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이건 압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인풋 스트림 객체들을 어떤 식으로 조립하느냐,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어떤 식으로 조립하냐에 따라 그냥 복사인지 아니면 압축하면서 복사하는 건지 압축을 풀면서 복사하는 건지 자,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자, 이게 객체지향적인 거고 뭐랄까 이게 그 객체지향 다양성의 장점이고 여러분이 이런 객체지향을 활용해서 클래스들을 구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다르게 짜는 게 아니라 객체를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객체지향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예제들이 그냥 복사도 했고 아니면 복사하면서 압축하면서 복사도 했고 지금 이 예제는 압축을 풀면서 또 복사하는 거죠. 조립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죠. 다음에 블럭 크기로 파일 복사. 지금까지 예제들은 전부 다 한 바이트씩 읽어서 한 바이트씩 출력을 했죠. 이렇게 한 바이트씩 읽고 쓰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구현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열에 채워서 한 번에 배열에 꽉 채워서 읽고 또 그 배열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번에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버퍼링을 하지 않으면 버퍼링을 안 한다면은 이렇게 당연히 몽땅 한 번에 읽고 몽땅 출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한 바이트씩 읽고 한 바이트씩 버리는 게 훨씬 느려요. 버퍼링을 안 하면. 근데 버퍼링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한 바이트씩 읽고 쓰는 거, 한 번에 이렇게 4096 바이트씩 읽고 쓰는 거 성능 차이가 커요. 그렇지만 버퍼링을 한다면 별로 성능 차이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버퍼링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에 몽땅 읽고 쓰고 하는 게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좀 빨라. 아주 사소해요. 성능 차이가 사소하긴 하지만 버퍼링을 하면서도 이렇게 배열에 채워서 한 번에 몽땅 읽고 몽땅 쓰는 게 버퍼링을 하지 않으면 성능 차이가 크고 버퍼링을 하면 성능 차이가 아주 작지만 어쨌든 한 바이트씩 읽고 쓰는 것보다 배열에 채워서 읽고 배열에 채워서 배열에 있는 걸 몽땅 쓰고 이게 빠르긴 빨라요. 그렇지만 그 성능 차이가 매우 사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성능 차이는 매우 사소해. 그런데 요 구현보다 좀 타이핑할 게 많잖아. 그러니까 성능 차이가 크다면 좀 타이핑 많이 해서 이렇게 구현하겠지만 성능 차이가 크다면 성능 차이가 아주 사소하다면 굳이 뭐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멀리 갈 거야. 한 1시간, 2시간 걸어가야 돼. 그러면 귀찮아도 그 뭐 운동화 꺼내 신고 끈 꽉 조이고 하겠지만
집 앞 편의점 갈 거야. 집 앞 편의점 가더라도 운동화 꺼내 신는 게 뭐 다만 몇 초라도 빠르지. 그렇지만 귀찮잖아. 운동화 꺼내는 것 자체가. 그냥 집 앞 편의점 정도야. 슬리퍼 신고 가도 뭐 느려봤자 1, 2초 느리는데 1, 2초 그거보다는 운동화 꺼내는 게 더 귀찮다. 이런 사람 많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현한 게 조금이라도 느리긴 느려. 그렇지만 이게 귀찮아. 이렇게 타이핑하는 게. 그래서 사소한 차이인데 이렇게 귀찮게 구현 안 하고 버퍼링을 했다면 성능 차이가 사소하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구현할래. 이런 개발자도 많아요. 나도 그래. 사소한 차이면 그냥 쉽고 간단하게 구현하는 게 좋아.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성능이 중요하면 왜 자바로 짜? C로 짜야지. 파이썬은 더 느려. 자바나 파이썬으로 짠다는 건 성능보다도 그냥 쉽게 빠르게 편하게 짜겠다 할 때 파이썬을 쓰는 거고 자바를 쓰는 거지. 엄청 빨라야 돼. 그러면 C나 C++로 짜야 돼요. 이해되죠? 자바나 파이썬으로 짠다는 것 자체가 버퍼링 하면 뭐 대충 성능은 됐고 편하게 짜자죠. 오케이. 자, 연습 문제 뭐 여러분이 구현할 수 있겠죠? 직접 해보기 바라고. 혹시 구현 뭐 해보고 안 되거나 막히면 뭐 질문을 해요.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리더 라이터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말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좀 더 고급 객체 리더 라이터. 뭐가 고급이냐? 인풋 스트림이 입력이고 아웃풋 스트림이 출력인데 리더도 입력이고 라이터도 출력이에요. 뭔 차이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차이예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타입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용도예요. 그리고 읽은 내용이 만약에 문자나 문자열이다. 그러면 직접 문자 인코딩 뭐를 직접 신경 쓰면서 변환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해봤죠. 바이트로 읽은 다음에 여기 지난주에 여기서 읽어가지고 그냥 바이트는 숫자니까 이렇게 그냥 출력하면 숫자죠. 아스키 코드, 8비트 아스키 코드일 경우는 그냥 CHR 타입으로 변환만 하면 OK고. 근데 이렇게 하면 한글은 다 깨지죠. 한글일 경우에는 읽은 내용을 이렇게 이 경우는 인코딩이 중요하죠. 인코딩까지 신경 쓰면서 스트링으로 변환해야 했었죠. 이때 인코딩, 읽을 때는 바이트로 읽어. 바이트는 그냥 숫자예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된 건 다 숫자로 저장되니까. 이진수 숫자로. 그대로 저장된 숫자 그대로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인코딩을 고려해서 유니코드, 자바 문자열은 다 유니코드니까 유니코드 문자열, 16비트 유니코드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을 여기서 일어나요. 이걸 인코딩이 여기서 일어나요. 한글이라면 이렇게 인코딩 해야죠. 8비트 아스키 코드가 아니라면, 영어가 아니라면. 인풋 시스템에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은 데이터가 문자열일 경우 읽은 다음에 인코딩을 해야 돼. 인코딩, 디코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읽은 데이터는 그냥 디스크에 저장된 숫자 그대로 바이트로 읽었으니까. 그 읽은 숫자를 문자로 변환할 때는
직접 읽은 다음에 해야 돼. 그런데 리더 라이터는 그 변환을 직접 해줘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 인코딩, 디코딩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자를 그냥 그대로 출력할 때는 리더 라이터가 편하죠. 입출력할 데이터가 문자다, 문자열이다. 그때는 리더 라이터가 편해요. 리더 라이터가 인코딩을 처리해 주니까. 자, 그거 말고는 문자 인코딩을 직접 처리해 준다는 거 빼고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나 비슷해요. 얘네들도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구현한 많은 클래스들이 있죠. 인풋 스트림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식 클래스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리더 라이터도 인터페이스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많은 자식 클래스들이 있고 얘네들한테 다양성이 구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자 인코딩. 자, 이걸 인코딩, 디코딩. 인코딩이 그 원본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한다. 이게 코딩이에요. 인코딩. 코드가 이진수 부호를 말해요. 이진수 부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진수 부호가 결국은 이진수 숫자지. 코드. 그래서 코딩한다. 그게 옛날에 프로그래머는 이진수로 개발했어. 기계어 코드로.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이진수 기계어 코드로 직접 입력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키보드는 요즘 같은 키보드가 아니야. 키가 이진수니까 그 옛날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모스부호 입력하는 그 통신 장면 나오잖아. 그때 키가 하나지. 이진수 입력이니까 딱 따닥따닥 입력하는 거. 정말 최초 1세대 컴퓨터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진수를 버튼 하나 짧게 누르면 뭐 0, 길게 누르면 1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 로직을 기계어 코드로 쭉 머릿속으로 구상한 다음에 그 기계어 코드가 이진수죠. 이진수를 직접 입력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옛날 개발은 진짜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때 개발이 결국은 이진수 부호를 막 만들고 입력하고 하는 거니까 인코딩이에요. 코드가 이진수 숫자를 말해요. 인코딩. 데이터를 어떤 로직 혹은 데이터를 이진수 부호화한다. 캐릭터 인코딩. 문자를 이진수 숫자로 변환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캐릭터를 바이트로. 바이트는 이진수 숫자니까. 라이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문자를 이진수 숫자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일을 라이터가 처리해 줘요. 디코딩 반대. 파일에 저장된 건 숫자로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 숫자를 바이트 데이터로 읽어서 그걸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거. 이게 디코딩이에요. 인코딩의 반대. 그래서 문자 말고 여러분이 음악을 mp3로 인코딩한다. 그때 쓰죠. 같은 얘기야. 음악 소리를 숫자 데이터, 바이트 데이터로 인코딩한다. 그래서 뭐 mp3 인코딩 뭐 이런 말 있잖아. 그 다음에 거꾸로 그렇게 저장된 숫자 음악 파일에서 읽으면 바이트야. 그걸 다시 원래 데이터가 이 경우는 소리죠. 소리로 디코딩 해야죠. 인코딩, 디코딩이 바로 그 뜻이에요. 컴퓨터로 저장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송할 때는 인코딩 해야 되고 데이터를 인코딩. 그 인코딩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는 원래 데이터, 원래 소리, 원래 동영상으로 디코딩 해야죠. 리더 라이터는 문자에 대해서 인코딩, 디코딩을 자동으로 해주는 입출력. 그게 리더 라이터예요.
그렇게 인코딩, 디코딩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 말고 그 외 사용 방법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하고 매우 비슷해요. 자, 여기 첫 번째 예제, read. 그러면 이 경우도 int를 리턴하는데, 인티저를 리턴하는데 이건 16비트 문자야. 근데 16비트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리턴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리턴하면서 인코딩이 끝났어. 읽은 바이트 데이터에 해당하는 문자로 변환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읽은 문자가 한글이든 뭐든 인코딩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글 16비트 한글이나 뭐 어떤 문자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용 방법은 인풋 스트림 사용 방법하고 매우 유사하지. 리턴된 이 값이 인티저라는 것도 똑같은데 이 인티저가 8비트 바이트가 아니고 이 경우는 16비트 문자야. 16비트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그래서 캐릭터로 변환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왜 캐릭터 타입으로 직접 리턴 안 하고 이게 인티저냐? -1 때문에 그래요. 파일의 끝을 만나면 -1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으로는 -1을 대입할 수가 없어요. 캐릭터 타입에는. 할 수 없이 여기가 인트야. 그리고 배열에 채워서 읽는 이 사용 방법도 똑같아요. 캐릭터 배열에 한 번에 이렇게 채워서 읽고 리턴 값이 카운트예요. 파일의 끝이면 리턴 값 카운트가 -1이니까 브레이크해서 나가면 되고 이 캐릭터 배열에 들어있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다 출력하면 되죠. 뭐 당연히 지금 여기 버퍼링 안 했죠. 이렇게 하면 파일에서 직접 읽는 거지 버퍼링 안 한 거예요. 버퍼링 안 하고 저렇게 읽을 때는 한 번에 한 문자씩 읽는 것보다 한꺼번에 배열에 이렇게 몽땅 채워서 한꺼번에 읽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빠르죠. 버퍼링을 안 할 거라면. 그리고 이 출력도 이렇게 사실은 파일도 느리지만 화면에 출력하는 것도 느려. 화면 출력도 매우 느려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할 때도 이렇게 한 문자씩 출력하는 것보다는 이 배열에 들어있는 걸 한 번에 몽땅 한꺼번에 출력하는 게 빨라요. 지금 arrays.copyOf 이거 뭐냐면 카운트 길이의 새 배열을 생성하고 그 ARR 배열의 내용 중 카운트만큼만 새 배열에 복사한 다음에 그 새 배열을 리턴하는 거고 그렇게 리턴된 배열이 출력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바로 앞에 구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앞에 배열은 카운트 길이의 새 배열을 복사 안 해. 새로 안 만들어. 그냥 그 ARR 배열에 있는 걸 그냥 하나씩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느린 점. 한 번에 한 문자씩 출력한다는 게 느리고 이 구현의 빠른 점. 새 배열을 복사 안 한다는 거죠. 그냥 ARR 배열 하나만 가지고 작업하죠. 그리고 이 구현의 느린 점. 이 파일문으로 반복할 때마다 카운트 길이의 새 배열이 예를 들어 이 반복문이 1메가면 1메가짜리 파일이면 몇백 번 반복하게 되죠. 1메가 나누기 4096이니까 대충 얼마야? 한 200 몇십 번 반복하겠네. 한 200번 반복할 텐데 200번 이 카피 오브 메소드가 한 200 몇십 번 호출이 되면 카운트 길이의 새 배열을 생성하고 ARR 배열의 내용 중 카운트만큼 새 배열에 복사하는 이 짓을 200 몇십 번 해요. 그건 앞에 구현에 비해서 단점이지. 성능의 마이너스 요인이죠. 성능의 플러스 요인은 한 번에 한 문자씩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 번에 몽땅 화면에 출력한다는 거죠. 이건 성능의 플러스 요인이고. 자, 그런데 마이너스 요인은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마이너스 요인이야.
그리고 플러스 요인은 그 느린 출력 장치, 화면도 출력 장치예요. 그 느린 출력 장치에서 출력하는 부분은 플러스야. 플러스 요인이 훨씬 커요.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 집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 그리고 서울역까지 가려면 좀 멀어. 그런데 바로 옆 동네,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집 바로 앞이 시외버스 정류장이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뭐 옆 도시 뭐 여기서 광명시 굉장히 가깝지. 광명시까지 가야 돼. 그럼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광명시 가면 되지. 그런데 부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아무리 집 앞에 고속버스 터미널,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도 그냥 집 앞에 집 앞보다 저 뭐 서울역까지 나가서 고속 전철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게 결과적으로 더 빠르죠.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복사하고 어쩌고, 배열 복사하고 어쩌고는 느리지만 그건 사소하게 느려지는 거고, 느린 출력 장치에다가 출력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것이 빨라지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파일 리드 2보다 파일 리드 3가 빠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따질 때 그 입출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입출력 횟수를 줄이는 게 먼저예요. CPU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입출력 횟수 줄이는 것만큼 최대한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CPU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쓰기. 파일 라이터를 이용해서 파일에 출력을 하면 되고, 이런 문자열에 들어있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하는 건데,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그 캐릭터 배열에 들어있는 캐릭터를 하나씩 출력하면 되죠. 근데 요건 좀 느리고 문자 하나씩 출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캐릭터 배열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당연히 빠르지. 자, 여기까지 코드도 실행해보고 코드 읽고 분석해보고 그렇게 잠깐 실습을 합시다. 한 10분 정도 실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봅시다. input stream reader. 그 리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 input stream reader 클래스예요. 파일 리더가 아니고. 자, 파일 리더 클래스는 파일에서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읽는 용도죠. 파일에서. 인풋 스트림 리더는 그러니까 파일 리더는 파일에서 읽는 거고 인풋 스트림 리더는 인풋 스트림에서 읽는 거예요. 인풋 스트림에서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읽는 용도가 인풋 스트림 리더예요. 그래서 파일에서 읽을 때 바로 앞에 예제, 바로 앞에 file read 3, file read 3, file reader 객체를 만들면 reader 객체, 그 다음에 이 reader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읽죠. 읽는 방법은 똑같이 이 코드인데 file reader가 아니고 요 코드만 file read 3에서 요 file reader 만드는 요 줄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file input stream과 input stream reader로.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똑같아. 그러면 이거 앞에 input stream reader가 있고 뒤에 file input stream이 있어요. file input stream은 파일에서 바이트 타입의 데이터를 읽어오죠.
그리고 인풋스트림 리더는 뒤에 있는 인풋스트림으로부터 읽은 데이터를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해요. 결국은 어쨌든 얘도 리더니까 다형성. 리더는 다 똑같은 리더예요. 사용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게 다형성이죠. 그래서 file read for 방금 이해제 아이고 여기가 사야지. file read for 요거랑 앞에 file read 3 비교해 보면 요 노란색으로 칠한 이 줄만 달라. 나머지는 같아요. 그리고 기능도 같아요. 파일에서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성능 차이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느린 장치에서 읽어오는 이런 구현은 그 느린 장치에서 읽어오는 횟수가 관건이고, 이건 밀리초니까. 그 다음에 읽어온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에서 무슨 짓 하는지는 사소해.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부산까지 10번 왕복하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작업하는 시간의 대다수는 부산까지 오고 가는 시간이 대다수잖아. 부산까지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는 또 사소하지. 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어쨌든 여기는 객체가 인풋 스트림 리더,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두 개니까 아주 사소한 차이로 이게 조금 파일 리드 4 이 구현도 좀 타이핑 할 것도 번거롭고 많이 쳐야죠, 이 줄이. 그리고 객체가 또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간단하게 파일 리더 객체 하나고 매우 사소한 차이지만 파일 리더 3가 아주 사소하게 조금 빨라요. 그렇지만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될 정도야. 그러면 왜 이런 인풋 스트림 리더가 유용하냐면 사실 이 리더는 리더의 용도는 그 데이터가 아니죠. 이게 문자,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텍스트 읽어올 때 사용하는 게 리더고, 파일 리더는 그 파일이 바로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에서 문자가 들어있는 파일에서 그 문자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파일 리더죠.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요즘 텍스트 파일 만드는 사람 거의 없어. 개발자가 만드는 소스 코드 파일 말고 텍스트 파일이 컴퓨터에 거의 없지 않아? 뭐 MS 워드 아래 한글 문서 파일, 뭐 파워포인트 파일, 뭐 그림 파일, MP3 파일들 다 텍스트 파일이 아니죠. 컴퓨터에 텍스트 파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개발자뿐이야. 그래서 데이터 파일들이 대부분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 리더로 텍스트 파일 읽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파일 리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를 쓸 일이 많아요. 파일 리더가 아니라. 왜? 예를 들자면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디스크에서 텍스트를 읽는다면은 소스 코드 파일이 대부분 텍스트고 그 외에는 텍스트 파일 없고 인터넷에 텍스트 데이터가 많아요.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하고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하고 통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부분 텍스트야. 프론트엔드, 백엔드 주고받는 데이터가 대부분 텍스트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이 URL에 연결해서 읽어오면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오죠. 읽어온 내용이 사실은 텍스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에 한글이 들어있지. 그러면 이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자, 이제 그 캐릭터로 변환하는 게 좋죠. 변환해야지 한글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풋 스트림 리더를 여기 이쪽이 이제 통신 인풋 스트림이죠. 웹 서버에서 읽어오는 인풋 스트림. 그 인풋 스트림하고 인풋 스트림 리더하고 연결하면은 그렇게 해서 리더를 만들어서 이 리더로 읽으면 한글이 깨지지 않는 깨지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문자로 읽어올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용도로 인풋 스트림 리더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예제는 버퍼링을 안 했으니까 버퍼링을 안 할 거라면 한 바이트씩 읽어오는 거, 한 문자씩 읽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배열에 채워서 읽어오는 게 빠르죠. 버퍼링을 안 할 거라면. 지금 안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는데,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입출력은 기본적으로 버퍼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바, C++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버퍼링 할 수도 있고 버퍼링 안 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바, C++ 어떤 경우는 버퍼링을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버퍼링을 하면서 한 문자씩 읽는 거 오케이, 좋아요. 성능,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셋 다 성능이 좋아요. 셋 다 성능이 좋은데, 이게 제일 좋아요. 버퍼링을 안 하면서 8192 크기의 배열에 채워서 문자를 읽어오기. 왜냐하면 버퍼의 크기가 대충 이 정도야. 8192바이트 정도 돼요. 한 번에 8192바이트씩 읽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장이 시킨 게, 저 음료수 한 박스 사오래. 그때는 한 박스 사와 편의점 가서 음료수 한 박스 사다가 사장한테 바로 주면 되지. 음료수 한 박스를 탕비실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사장한테 줄 필요 없잖아. 사장이 시킨 게 음료수 하나씩 시킬 때는 몽땅 사와서 탕비실 냉장고 버퍼에 채워놓고 하나씩 꺼내주지만 사장이 시킨 게 한 박스 사와라. 그때는 탕비실 냉장고 거치지 말고 그냥 편의점 가서 한 박스 사와서 바로 사장한테 주면 되잖아. 자, 이렇게 크게 한 덩어리로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버퍼링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버퍼에 꽉 찰 만큼의 데이터니까. 그냥 8192 크기 정도 되면 버퍼링을 할 필요 없는 크기예요. 버퍼의 크기가 대충 이 정도니까. 이 셋 다 성능 차이가 사소하긴 해. 그렇지만 제일 빠른 게 이거예요. 버퍼링 안 하면서 한 덩어리로 읽어오기. 한 덩어리로 읽어올 거라면 버퍼링을 하는 게 시간 낭비야.
그리고 한 문자씩 읽을 거라면 반드시 버퍼링을 해야 되고. 어쨌든 셋 다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성능 차이는 아주 사소해.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야 되겠다. 그런 언어들. 자바나 C나 C++은 그런 언어죠. 특히 C나 C++. 그래서 버퍼링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게 이 언어는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는 애초에 빠른 언어가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구현하려는 언어가 아니에요. 얘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입출력 버퍼링을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효율적인 구현이에요. 뭐 8192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4096이면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블락씩 읽고 한 덩어리씩 읽어오면 버퍼링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버퍼링 안 하기에는 4096이 좀 작아. 이거보다는 좀 커야지. 적어도 그 8192 이상은 돼야죠. 버퍼링 안 해도 될 정도라면. 4096이 1024의 4승이에요. 1024 곱하기 4. 그리고 8192는 1024 곱하기 8. 즉, 4096은 2의 12승. 얘는 8192는 2의 13승. 이렇게 성능을 생각할 때는 이 한 덩어리의 크기가 그 2의 몇 승 크기가 최적이에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진수. 오케이.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이런 연수 문제를 구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구현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 구현 시험을 봤어야 됐네? 깜빡했다. 수요일이라고 착각했네. 저런. 지금 구현 시험 보긴 늦었네. 아, 이런 착각을 했네.